어, 되게 당황스러운데 운동량만 하고 충격량은 안 했다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어찌됐건 왜 이해가 안 되는지를 오늘 설명을 해볼게요.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 운동량이라는 개념, 충격량이라는 개념은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은 거를 어휘만 쪼개 놓은 거예요. 이거를 증명해 볼 테니까 보십시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운동량이라는 것은 P를 쓰고 충격량은 I로 쓰는데 일단 공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질량 곱하기 속도 F,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 뭐 질량 곱하기 속도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힘은 충격력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 시간은 그냥 시간을 쓰지 않고 충돌 시간을 이렇게 씁니다. 왜 얘네가 같은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교과서적인 것으로 한번 써놓고 출발을 할게요. 충격량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일단은 교과서적으로만 보고 다 그림으로 한번 증명, 그다음에 공식적인 측면에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빼기 처음 운동량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질량의 속도, 이 속도는 나중 속도가 되어지고 빼기 V0은 처음 속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본적으로 질량을 빼버리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계속 그대로 끌고 내려오면 F 곱하기 T라고 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교통 정리를 해볼게요. 얘를 F는 어떻게 잡아? 시간을 절로 이항시키면 질량에다가 시간 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되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니? 시간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시간 분의 속도의 변화. 가속도지. 곱하기 질량. F는 ma. 여기서는 많이 들어는 봤을 거야. 사실은 여기에서 파생된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무엇을 의미한다? 충격량을 의미한다라는 거. 자, 일단 공식적인 측면인 거고,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질량이 얼마냐면 1kg짜리 물체가 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1kg짜리 물체가 이쪽으로 10m/s의 속력으로 달려가고 세 개를 그려볼게. 1kg짜리가 있는데 얘가 똑같이 10m/s로 그다음에 1kg짜리 물체가 10m/s로 달려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여기 벽에 꽝 하고 벽에 부닥치고는 얘가 이렇게 이 1kg짜리가 얼마? 5m/s로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꽝 하서 여기에서는 정지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여기에서는 튕겨나가서 이 물체 1kg짜리가 5m/s로 달려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 보는 것이야. 이랬을 때 이제 이 개념을 끌고 들어와 볼게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이니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처음 운동량은 다 10인 거 인정을 할 것 같아.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10. 그 다음에 처음 운동량은 10. 그러면 나중 운동량을 구해보자. 나중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5가 되고 얘는 얼마가 돼야 해? 0이 되어야겠죠? 정지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얘는 그치 마이너스 5여야 될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부호는 속도에서 이 속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플러스였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마이너스 때는 반대 방향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호는 무엇을 의미한다? 방향을 의미한다 라고 보는 것이지. 그럼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보십시다. 그럼 5 빼기 10인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가 됐네. 그 다음에 얘는 0 빼기 1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된 거고 얘는 마이너스 5에서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된 거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빼졌다,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충격량으로 볼게요. 충격량. 문장으로 여기서 이 물체의 운동량이 10이었는데 충격을 얼마를 받았기에 5만 남았겠니? 다시 말이 어려웠니? 10이었는데 10으로 가고 있다 충격을 벽에서 충격을 얼마를 받았길래 내가 5밖에 안 남은 거야? 5만큼 충격을 받은 거지. 받았어. 5만큼 받았는데 어느 쪽으로 받았어? 가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5만큼 받았으니까 5만큼 남은 거지. 얘가 0이 된 이유가 뭘까? 운동량이 10이었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10만큼 변했어. 근데 이 물체가 10이었던 아이가 정지하려면 이 벽에게 얼마의 충격을 받아야 돼? 그치, 10을 받아야 0이 될 거 아니야. 물론 반대 방향으로 충격을 받은 거지. 또 하나, 이 물체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10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를 받았기에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10이 없어지고 5로 되돌아가겠냐는 거지. 15를 받아야 10 상쇄되고 나머지 5로 돌아갈 거 아니야. 반대 방향으로 15만큼. 결국에는 이 운동량이 변한 건 누구 때문에 변한 거니? 변화된 것은 그만큼 어떤 거야? 충격? 받은 거와 같은 거지? 그것을 우리가 교통정리 다시 하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만큼 충격받은 양과 같다라는 거지. 지금 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은 다른 단어가 아니라 똑같은 말인데 주체가 누구냐는 거야. 내가 이 물체야. 그럼 운동량이 내가 변했네가 되는 거고 이 주체가 벽이어서 물체에게 충격을 줄 거야. 그래서 얘의 운동량을 변화시킬 거야. 변화시켰어.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됐어. 그러면 주체와 객체가 바뀌었을지 몰라도 내가 충격을 받은 만큼 난 변하는 거잖아. 그럼 값은 항상 어때야 돼? 그치. 값은 같아야지. 주체에 따라서 어휘가 다른 거지 항상 같은 값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주체가 누구냐, 객체가 누구냐, 물체로 잡아도 되고 충격이 돼도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값은 항상 어때야만 한다? 같아야만 한다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운동량이 있고 충격량이 있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로 같은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에서 출발한 것을 현상적으로 쪼개서 본 거야. 주체로 봤을 때, 물체를 봤을 때는 운동량적 표현을 쓰는 거고 충격받은 쪽으로 볼 때는 충격량적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뜻인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